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3학년 하미래입니다. 동명대학교 4학년 조재은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1학년 한재신입니다. 저희는 부산 MBC 대학생 모니터 기자단입니다.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의 입으로 대학과 청년 정책을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직접 묻는 청년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 두 번째 순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간단하게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나온 박형준입니다. 현역 시장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대학 교수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 또 청와대 수석 기자 다양한 경험을 살아오면서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저마다 많은 공약을 내놓는데요.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공약 작년 선거 때 내놓은 것의 95%가 지금 정상 추진 중이고요. 또 청년 관련 공약들은 특히 빠짐없이 지금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청년 신혼부부나 또 청년들에게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5년간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공약을 냈고요. 그 공약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 유치나 이게 투자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공약인데 지산학 협력센터도 만들었고 또 지산학 브랜치를 기업, 대학 포함해서 25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일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대부분의 후보들께서 공약이 전문 용어나 축약어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인 저희 입장에서는 공약집만 보고선 어떤 공약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유권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놓으시는지. 공약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공약이 필요한 공약이냐 또 부산의 청년들이나 부산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공약이냐를 가르는 것은 말이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을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죠. 다만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쉬운 용어가 있다면 쉬운 용어를 선택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쉬운 용어가 있는데 괜히 어렵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 전문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들을 채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제가 낸 공약 중에 쉬운 용어가 있는데 굳이 어렵게 쓴 게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대학생들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계속해서 부산에 남아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현재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은 금전 지원이나 공간 대여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돕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년들이 부산에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후보님의 일자리 공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현실을 지금 하고 있는 부산시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원책들이 있고 저는 너무 복잡하고 또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많이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여기 좋은 일자리들을 하여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그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부산을 이끌어왔던 산업들에서 그 산업이 경쟁력이 생기고 그 산업에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하나 있고요. 새로운 산업, 요즘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대전환에 걸맞는 또는 생태적 대전환에 걸맞는 그런 좋은 기업과 산업들이 여기에서 창출이 돼서 외부의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외부의 투자가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도 그런 기업을 만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작년부터 시정의 제1번 과제로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를 내걸었던 거고 그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도 과거의 산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분야의 산업,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 새로운 물류 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기업들을 대거 유치를 해서 거기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늘상 얘기하지만 3조 7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던 거고 그건 다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금년에도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거고 또 부산에 좋은 땅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 북항에도 있고 에코델타 시티도 있고 또 동남권 기장에 동남권 의과학단지도 있고 또 앞으로 제2센텀도 만들어질 거고 또 다대에도 또 사상에도 사하에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지금 기존의 새로운 땅으로 개발되거나 또는 기존의 산단을 새로운 스마트 산업단지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곳에 좋은 기업들을 대거 유치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 사업,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 유치와 새로운 투자 유치가 중요하고 또 여기에 돈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돈이 흐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산이 금융 중심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산을 장기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허브 시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금융과 산업과 그런 금융과 산업과 더불어서 인재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 오면은 제일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런 인력이 있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있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에서 청년들이 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만 요구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대학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죠. 또 대학을 나온 분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그런 어떤 좋은 그 인재가 되도록 기업이나 새로운 산업이 좋은 일자리로 요구하고 그를 제공해 주는 대신 거기에 걸맞는 인력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부산시에서 그래서 금년에 디지털 인재를 2,000명을 양성을 합니다.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디지털 인재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인재를 2,000명을 기업하고 함께도 유치하고 육성을 하고 대학하고 부산시가 그 협력을 해서도 양성을 하고 또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모아서 부산시가 다 지원을 해서 2,000명 한 해 2,000명 5년 동안 10,000명 양성 지금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그런 좋은 일자리에 걸맞는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산학협력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은 부산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의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사실은 대학에 그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기존의 상아탑에서만 그냥 기존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만 교육을 받아서는 이 산업하고 이 필요로 하는 인력 사이에 미스매칭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스매칭이 안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입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취업난이 심하지만 청년들은 기왕이면 서울에서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서울에 취업하고 싶고요. 그만큼 부산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서울의 물가, 집값 등을 생각하면 서울행이 좀 두려워지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취준생에게 부산에 남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설득을 하고 싶으신지. 이전에 작년 이전까지 해마다 부산에서 한 10,000명 이상씩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또 그 분들 중에 일부는 수도권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간 경우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청년들이 부산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떠나는 게 수도권으로 가는 게 꼭 이득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서 수도권을 간 사람들이 비록 조금 월급 조금 더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주거비나 물가 이런 걸 감당, 대부분 원룸 생활하거나 거기 원래 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야 되고, 또 서울이 살기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부산보다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부산에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부산에서 기회가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산에서 생기는 기회를 제대로 잡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무조건 대기업 취업하고 이런 공공기관 취업하고 이런 게 능사인 시대는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전에처럼 전부 공무원에 몰리고 공공기관 몰리고 대기업 몰리고 그걸 마치 인생 성공의 척도로 삼는 그런 시대가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어떤 새롭고 역동적인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견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이 부산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기업들이 부산을 노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부산에 사는 게 훨씬 도움이, 저는 서울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가는 거야 말릴 수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정착하는데 부산이 갖고 있는 매력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부산에 서울에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럼 일자리의 기회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여기 주거나 애들 키우는 환경이나 또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환경이나 또 이 소위 청년 문화가 이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대폭 보강을 해서 부산도 청년들이 살기에 재밌다. 그리고 아이들 결혼을 해서 아이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낳고 키우는데 오히려 서울보다 부산이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면, 그리고 자연 환경이야 서울이 부산을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부산이 서울보다는 훨씬 앞서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과 관련된 조건들을 부산이 잘 충족을 시켜 나가면 이제는 굳이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갈 이유는 없죠. 흥미로운 점은 지금 금년부터 이미 통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산에 나가는 청년보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청년이 많아질 첫 해가 될 가능성이 금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직도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비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오는 거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 많아졌고, 그래서 부산이 앞으로 이 조금만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성사가 되면 부산으로 인입하는 그런 매력 또 유인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지금의 시점에서만 보지 말고 또는 과거의 시점에 자기 시야를 두지 말고 지금과 미래의 시점에 좀 시야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부산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 사는 것이 힘든 게 사실인데 후보님이 2022년 현재 청년이시고 저희 입장이라면 서울과 부산 중 어느 곳에 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1991년에 부산에 교수로 와서 30년 동안 부산에 있으면서 또 서울에 일이 있으면 서울로 갔다가 부산에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30년 동안에도 한 번도 서울에 완전히 정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말만 되면은 서울에서 일할 때에도 대부분 부산에 와서 살았고, 저는 부산이 훨씬 좋아요. 30년 동안 서울, 부산 왔다 갔다 살아보니까 서울도 제가 학교도 서울 다 다녔고 다 그런데도 부산이 훨씬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보다. 특히 이 도심의 이런 그 7개의 비치와 10개의 산과 이런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이 낙조를 가진 그런 도시를 갖는다는 건 행운이에요. 그 자체로 그 무형의 가치는 다른 어떤 그 가치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부산 사람들은 조금 환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물론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건 여기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연환경은 이 부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굉장히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앞으로는 이게 일과 이 여가라고 하는 게 그 통합이 되는 시대가 되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가운데 사무실을 아예 안 갖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갈수록 앞으로는 월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크 앤 베케이션. 그러니까 일하면서 놀면서 여가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런 데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이고 그런 데가 일하기 제일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산이 나으냐 서울이 나으냐, 부산이 훨씬 낫지. 여기는 그 자체로 관광지고 휴양지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베케이션이 늘 가능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부산이 그런 워케이션의 성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뭐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런 베케이션을 하는데 자연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즐거워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게 학습 기회, 그리고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여튼 재미있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사람들 간에 이렇게 친교가 가능한 그런 크고 작은 공동체들, 이런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더 배가할 수도 있고 그 잠재력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부산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정말 부산의 청년들이 앞으로 월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도시로 나는 만들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들이 여기 부산의 매력과 가치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대학교가 많은 만큼 대학생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문화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죠. 우선은 문화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제 문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선은 재밌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즐거운 삶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에서 문화적인 영역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 우리가 뭐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또는 무슨 게임을 하든 뭐 이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이 체험할 거리, 이런 것들이 그 문화의 특히 일상적인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부산이 아직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발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죠. 부산은 뭐 자연 환경은 돼 있지만 그 안에 젊은이들이 하여튼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거리들이 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홍대 앞이 됐든 동숭동이 됐든 뭐 가로수길이 됐든 이태원이 됐든 그런 청년 문화 스트리트가 쭉쭉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가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청년들끼리 하여튼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데, 부산이 그런 게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좀 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년 문화 스트리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재선이 되면 거기에 더 힘을 붙일 거고, 그거는 이제 시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도 시지만은 사실은 민간 사업자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청년들도 그런 새로운 문화 스트리트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게 일종의 쭉 도미노 효과를 가지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이게 문화적으로 볼 때 하이엔드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도시에 가나 우리가 관광을 가든 어딜 가든 꼭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리를 가면 루브르를 간다든지 뽕피두 센터를 간다든지 이런 데는 그 관광을 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가는 데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침 오페라 하우스도 짓고 국제 아트 센터도 짓지만 음악 쪽에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보고 가는 건 역시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지금 세계적인 미술관을 여기 유치하는 작업,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뽕피두 센터를 여기 가져오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이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 오페라 하우스나 국제 아트 센터도 그냥 우리 부산이나 지역적 수준의 그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정말 이 세계적 수준의 공연도 이루어지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노르웨이 오페라 하우스처럼 꼭 찾아보는 이런 명물이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예. 네, 동네 청년 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 청년의 관계망을 형성하겠다는 공약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청년들끼리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청년 개인이 부산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를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문화시설과 서울의 문화시설은 개수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자체를 늘리는 공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문화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 그 추진을 한 일이 국회 도서관 분관을 부산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요즘은 새로운 문화 공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청년 문화 스트리트를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15분 도시 내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그게 서로 뭐 공부도 하고 또 만나서 이게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차 한잔 하면서 뭐 커피를 즐길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자그마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청년 문화 공간 또는 청년 소공간, 이런 것들을 그 15분 도시 내에 잘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도
지금 그 15분 도시 계획 내에 넣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네. 그 후보님들의 대학 일자리 청년 정책과 공약을 보면 정작 당사자인 청년과 대학생들의 입장보다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보며 만들어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공약을 만드실 때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대학 교수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나 청년들과의 대화를 또 그 청년들의 감각이랄까요? 또 이게 요구,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 정책을 작년에 만들 때에도 그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청년 학생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어른들의 시각 뭐 이렇게 좀 그 기성 세대의 시각에서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그 말씀을 드린 일자리 문제나 또 청년들을 어떻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나 또 여기서 정주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청년 문화를 어떻게 진흥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정책을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떨어진 정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세계적 수준의 전문직업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세계적 수준의 의미는 무엇이고 기존의 전문직업 학교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자꾸 이렇게 골목대장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는 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계 최고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거나 소통하거나 유치를 해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젊은이들이 지금 요즘 우리 MSI라고 열리는 거 아시죠? 그 세계적인 게임 대회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부산에 지금 한 호텔 숙박만 지금 4,000실이 거의 매진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부산은 지스타도 매년 열리고 또 게임 산업도 저희가 진흥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부산을 게임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게임 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최고의 인재를 여기서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디지펜 공대라고 게임 산업계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일컫는 디지펜 공대를 부산에 유치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부터는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시간에 따라서 정식 학교를 여기 설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대학을 가져오는 작업이죠. 그것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스쿨들이 있죠. 뭐 요리 쪽에도 있고 또 뭐 각 특수 분야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부산의 산업과 잘 매칭이 된다고 한다면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죠. 저탄소 그린 도시에 대한 공약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부산시가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후보님께서 개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작은 발걸음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특별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 에너지 소비를 개인적으로 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불은 열심히 끄는 편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그런 이게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회용 컵 줄이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제가 가끔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치다 보면은 다들 목이 마르니까 일회용 컵을 한 번만 하시고 또 버리고 또 하고 해서 제가 우리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수백 명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자기 오면은 컵에다가 자기 이름을 하나 써라 사인을 해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사용하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 운동을 한번 전개한 바가 있고요. 또 이메일 지우기 이메일에 보면은 엄청난 보지 않은 메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거 줄이는 것도 사실은 전기를 아끼는 클라우드나 이런 이 서버의 용량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 시의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그때 제안을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가 널리 이야기를 하고 저도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문화시설 중에서도 특별히 야구장에 관한 공약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부산은 롯데 자이언츠의 연고지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사직 야구장으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직 야구장 시설에 관한 비판은 늘 제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직 야구장을 보수한다, 아니면 새로 짓는다, 이런 소문만 늘 무성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 후보님께서 재당선 되신다면 사직 야구장 이렇게 만들겠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사직 야구장은 부산의 장기 표류 과제 중에 하나로 저에게 넘겨진 건데 그 장기 표류 과제를 작년 말에 롯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미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방식은 사직 야구장을 재건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돔도 검토하고 뭐 다양한 걸 검토했지만 그게 부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현재로서는 사직 야구장을 새로운 아주 좋은 야구장으로 재건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산 야구를 좋아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1년이라도 빨리 새로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미 협약을 맺고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은 안에 곧 이제 지금 이제 사직 야구장을 재건축을 하면 그걸 임시 구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사직 야구장을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 1년, 2년 안에는 안 되고 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박형준 후보님 자신을 7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인지 한번. 7글자? 부드럽고 강하다. 이유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좀 실제로 마음도 좀 약하고 인성은 부드러운 편인데 일에 관한 한 제가 조금 강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게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은 쉽게 그 의지를 잘 안 꺾죠. 그리고 좀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면에서 외유내강이 내 신조이기도 하고 또 그게 내 신조인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 그런 속성이 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한 7자로 표현한 겁니다. 외유내강. 후보님 이제 7글자 표현한 거 들었을 때
정말 참 되게 시장의 리더십으로서 되게 적합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왜 후보님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저는 항상 내 인생 전체가 미래를 항상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한 실천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 면에서 이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필요한 거,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숲을 그릴 수 있고, 그 숲을 통과하기 위한 길을 제일 잘 낼 수 있는 그 리더십,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이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청년들의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미래를 여는 작업에는 좀 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해양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